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정말 죄송합니다. 네, 석 달 만에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돈 아끼는 서민금융 채널 제재인사이트 제재입니다. 24년 6월 1주차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은행 2곳, K뱅크, 카카오뱅크, 시중은행 6곳, KB, 국민은행,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이렇게 8곳을 비교해 드릴 건데요. 우선 코픽스 먼저 보겠습니다. 코픽스는 24년 5월 16일자로 공시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54, 잔액 기준 코픽스가 3.76, 신잔액 기준 코픽스가 3.17입니다. 자, 다음은 한국자산평가에서 공시하는 채권금리 기준 수익률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거의 모든 은행들이 5년 고정금리 밀고 있잖아요. 금융채, 은행채, AAA 이 금리를 기준금리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금채는 기업은행에서만 쓰고 있고요. 그냥 AAA는 모든 은행들이 쓰고 있습니다. 일반 은행채는 3.655%네요. 카카오뱅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최저금리가 3.65%입니다. 고정기간 5년의 호남물이고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비교 불가하게 좋은 조건이에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건. 집을 옮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쪽 집을 팔고 저쪽 집으로 옮겨가시는 경우, 아니면 이쪽 집 전세보증금 받아서 저쪽 집으로 옮겨가는 경우. 네, 집 이사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날짜가 딱딱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협의가 잘 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증금이 좀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매매 일자가 안 맞춰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럴 때는 단기적으로라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상품이 없어서 조금 브로커들을 이용해서 중간에서 브릿지라고 하죠. 일시적으로 대출 갚아주고 대출 일으켜주는 그런 것들을 소개받아서 쓰기도 했는데 당연히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근데 필요하니까 다들 쓰셨을 텐데 그게 하루 쓰는데 0.5% 1% 이렇게 받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단기로 쓰실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금리 비교할 게 아니에요. 카카오뱅크의 우대금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우대금리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공지되어 있는 게 없고요.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지되어 있는 거는 유일하게 다른 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대환할 경우에 0.5% 할인, 그리고 거치가 1년도 없는 거, 처음부터 원금을 같이 갚아 나가는 거를 비거치라고 하는데 요 경우에 0.2 해서 0.7%까지 할인되는 거는 확인했어요. 그런데 최고금리가 연 3.72%에 가산금리 1.876을 더하면 최고금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5.5% 정도 돼요. 여기서 공시되어 있는 우대금리를 전부 다 빼면 0.7%, 그러면 4.8%잖아요. 근데 실제 표면상 나와 있는 최저금리는 3.65%입니다. 이 말은 1.15%는 그 자체 알고리즘에 의해서 평가된 대로 산출된다는 건데 아마도 가장 우량한 고객군으로 구분되는 경우에 그렇게 금리가 적용되겠죠. 신용 점수, 소득, 그리고 부채 비율, LTV라고 하죠. 담보 대비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1.15%의 공백은 메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K뱅크입니다. K뱅크는 3.38%가 최저금리네요. 신잔액 코픽스 3개월물을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입니다. 3개월마다 금리가 계속 바뀌어요. 지금 금리가 내린다 한 지가 벌써 한 1년 반이 지났는데요. 금리는 내려봐야 아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고정금리에 모든 은행들이 다 드라이브 바짝 걸 때는, 그리고 심지어 마진금리가 거의 없게 마이너스 금리로도 적용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변동금리를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물론 변동금리가 금리가 제일 싸면 그냥 써도 되고요. 자, 신잔액 코픽스 3개월물 기준으로 하는 최저금리가 3.38%로 가장 낮습니다. 우대금리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자꾸 말이 좀 꼬이고 매끄럽게 나가지가 않습니다. 좀 설명이 매끄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K뱅크는 아예 없어요. 우대금리 조항. 그래서 이건 그냥 아까 카카오뱅크에서 설명드렸듯이 5.8%와 3.38%의 차이인 약 2.42%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KB국민은행입니다. KB국민은행의 최저금리는 금융채 5년물 상품이고요. 바뀌지가 않아요. 최저금리는 3.3%로 나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국민은행 1.4%가 최대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인데요.
실제로도 여기 있는 거 다 받으면 1.4%까지 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0.3, 자동이체 0.1, 급여이체 0.3, 예적금 0.1, 전자금융 0.1을 다 받으면 0.9%예요. 여기에 조건부 우대금리 0.5까지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부동산 전자계약, 취약차주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마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죠. 부동산 전자계약은 매매계약을 얘기하는 건데 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오랜만에 영상 올리니까 다시 설명드리자면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렇게 셋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서 각각의 공동인증서로 서명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매수인이고 내가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편의,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협조해 줘야만 이게 가능한 거죠. 공인중개사야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니까 해줄 수 있지만 매도인이랑은 우리 집 사고 팔 때 굉장히 많이 서로 조율하잖아요. 가격도 조율하고 뭐 날짜도 조율하고 그 과정에서 이게 모든 게 매끄럽게 착착 서로 원하는 게 탁탁 타협이 되면은 좋은데 그게 조금이라도 매끄러운 경우에는 이런 거 하나 해주는 거 가지고 또 트집을 잡아요. 특히 매도인이 뭔가 자기가 양보했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는 더더욱 받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뭐 무조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대환인 경우엔 애초에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취약차주는 이거는 그 사회적 지원 대상자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되는 분들만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는 그냥 배제하고 본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0.5% 가산돼야죠. 그러면 3.8%가 요거는 낚시금리, 요거는 실질 최저금리. 내가 번거롭고 귀찮고 한 것만 다 하면 그래도 할인은 받을 수 있는 그게 0.9%다. 자, 다음은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채 5년물이 최저금리 상품인데요. 3.76%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1.48%, 여기에 우대금리가 여기 지금 2%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1.9%가 우대금리 최대예요. 그래서 최저금리는 3.33%고요. 실제로 홈페이지에 보시면 최대 적용 가능한 최저금리가 이렇게 1.9%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계속 이렇게 2.0%라고 기재 오류를 해두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1.9%를 다 적용받을 수 있느냐 봐야 되겠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항목 다 더하면 2.6%입니다. 근데 최대가 1.9%라고 하니까 이 중에서 뭐뭐 받을 수 있는지 볼게요. 신용카드 0.3, 급여이체 0.5, 예적금 0.2 요거 다 합치면은 1.0%.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죠.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급여이체도 사업자인 경우에는 급여이체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매월 정해진 금액만큼을 신한은행 계좌로 급여 계좌라고 신한은행에 등록한 그 계좌에다가 매월 50만 원 이상 꼬박꼬박 입금만 하면 급여로 인정해줍니다. 자, 그리고 조건부 우대금리를 보면은 부동산 전자계약 여기도 또 있죠. 취약차주 0.5 여긴 또 비율이 더 높아요. 그리고 보험납세자가 0.5 예. 그리고 장기 우대금리 요거는 매매잔금인 경우에는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더하면 1.6%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 1.9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0.9는 더 받아야 되잖아. 뭐 받을 수 있죠? 모범납세자, 취약차주는 좀 어렵다고 보고 매매권 아니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매매권만 가능하다고. 자, 만약에 매매잔금인 경우에 전자계약도 받고 전자계약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0.6%까지는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매매계약이 아닌 거는 요거 둘 다 적용 안 되니까 이게 최대인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대환인 경우 매매 자금이 아닌 경우에는 1%밖에 적용을 못 받잖아요. 우대금리를. 그러면 0.9%가 가산되니까 대환은 4.23%가 최저금리가 돼요. 이게 1% 가산되니까요. 근데 매매 잔금은 0.4%, 0.2%를 더 받을 수 있잖아요. 할인을. 그러니까 0.3%만 가산이 되죠. 3 플러스 0.3%가 가산되니까 3.63%가 최저금리가 됩니다. 다음은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은 최저금리가 3.56%입니다. 우대금리 어떤지 한번 볼게요. 우리은행이 우대금리 여기 있는 거 다 합치면 1.3까지 되는데요. 최대 적용 가능한 건 1.2%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뭐뭐 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급여이체, 청약, 전자금융 이렇게 다 합치면 0.7%. 거기에 0.5% 더 받아야 되잖아. 부동산 전자계약, 취약차주 그냥 배제하고 비거치식일 때 원더랜드 쿠폰 요거는 뭐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세요. 0.2%더 받을 수 있으니까 총 0.9%를 할인받을 수 있겠네요. 근데 공시되어 있는 거는 우대금리 1.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2 마이너스 0.9는 0.3, 즉 최저금리에서 0.3%가 더 가산되어야 되겠죠. 3.86%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입니다. 다음은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원큐 아파트론 혼합상품 5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는 60개월 고정 후 변동금리 상품은 최저금리가 3.355%입니다. 기준금리 3.665고요. 가산금리가 0.09인데 우대금리를 0.4를 줘요. 우대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대금리가 부동산 전자기약 0.이고 뭐 어디든 다 들어가 있구나. 자, 비거치식 0.1 그리고 2자녀 가정은 0.2, 3자녀 가정은 0.4를 적용해줘요. 아이가 없거나 1자녀 가정은 이걸 적용 못 받는 대신에 비거치식이라도 받으시게 되면은 최저금리라고 한 곳에서 3.355에다가 0.3을 가산하면 3.655가 되고요. 만약에 2자녀 가정이다. 그러면 3.355에 0.1만 가산하면 3.455가 되고, 만약에 3자녀 가정이다. 그러면 거치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비거치 할인도 안 받아도 되고 그냥 3자녀 가정이라는 것만으로 우대금리 0.4를 다 받으려면 그냥 최저금리 3.355. 다음은 IBK 기업은행이에요. 기업은행은 뭐 대출을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저금리가 4.111%, 감면금리가 최대 1%까지 받을 수 있는데 뭐 여기 있는 거 다 받으면 0.9입니다. 근데 최대 적용 가능한 건 또 1%라고 써놨어요. 그럼 0.1 어디서 받을 거냐? 이제 지점장 특임금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받을 수 있는 것만 다 받아도 그래도 0.9까지는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자동이체, 급여이체, 예적금, 청약, 전자금융, 거기에 ISA 계좌 개설까지 하시면 0.9%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업은행은 이런 게 있어도 그냥 지점에서 하기 싫으면 안 해요. 담당자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긴 굳이 쓰실 거면 상담사 통해서 쓰세요. 대출 상담사 통해서 하면 할인해주는 지점으로 연결해줍니다. 그 대출 상담사를 왜 써야 되냐? 내가 은행 지점 직접 가서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대출 상담사를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 대출 상담사에 관해서는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대출 상담사라는 직업이 이미 20년이 넘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생겨서 꽤 그래도 역사가 있는 직업군입니다. 근데 여전히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은행원과 대출 상담사의 차이, 이런 걸로 컨텐츠 짜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대출 상담사 믿고 뭐 일 맡겨도 되느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솔직히 은행 지점 직원들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왜냐면 그 상품밖에 취급을 안 하거든. 신용대출이건 담보대출이건 닥터론이건 딱 그 상품에만 집중해서 그 상품을 잘 팔기 위한 방향으로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사기칠 수 있는 여건이나 방법이 없죠. 어차피 돈은 은행에서 주는 건데, 그 사람이 담보만 가지고 가고 돈 안 주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객이 신청한 대출금을 자기 계좌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여전히 그런 걸로 믿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출 상담사인 것처럼 가장해서 뭐 돈을 요구한다든지, 뭐 안 되는 거 내가 풀어줬으니까 이거 주셔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걸르실 필요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은행연합회에 다 등록되어 있는 대출 상담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훨씬 좋습니다. 내가 있는 곳까지 와서 해주지, 뭐 평일이고 주말이고 상관없이 상담해주지, 시간 뭐 근무 시간 외에도 상관없이 다 상담해주지. 그리고 일 잘하는 대출 상담사들은 그 본사에서 규정 파는 직원들보다도 규정을 더 잘 알아서 그 규정의 빈틈을 딱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대출을 진행해주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걸로 컨텐츠 만들지들 좀 마시고, 괜히 그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괜히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 상담사한테 뭐 대출 받아도 되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말이 길어졌네. 자, 다음은 농협은행입니다. 금융채 5년물 우대금리 없어요. 가산금리가 그냥 마이너스 0.11로 끝납니다. 최종 3.65%. 깔끔하다. 뭐 우대금리 받기 위해서 부수거래할 게 전혀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신청하고 받으면 되는. 모바일 아파트 대출 2.0 상품이에요. 이 말은 지점 안 되고요, 상담사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고 지점 가서 얘기하면은 아마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대출 상담사는 금리는 비슷할지라도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이것저것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해보시고, 뭐 모바일로 대출 신청하는 게
좀 아직 익숙하지 않고 괜히 찜찜하고 그 처리 과정을 못 하시겠는 분들, 좀 연로하셔서 그런 거 이용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뭐 주변에 자제분들한테라도 좀 도움을 요청하셔서 하시고,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지점이나 대출 상담사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거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대금리 조항 없습니다. 자, 24년 6월 1주차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 순위 한번 볼게요. 1위는 이제 낚시금리 말고 찐 최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를 받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최저금리 순으로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1위 하나은행 3.35, 2위 K뱅크 3.38, 3위 카카오 3.65. 근데 K뱅크랑 카카오는 빼야 돼. 왜냐면 그냥 어떻게 금리 할인이 적용되는지 오픈을 안 해놓다 보니까 제가 그냥 최저라고 해놓은 것 뿐인데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서 요건 그대로, 이 숫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농협 NH 모바일 아파트 대출. 그러니까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내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건 1등이 하나은행이고 2등이 농협입니다. K뱅크 카카오도 미련 남으시면 한번 문의는 해보십시오. 넣어보시고요. 자, KB주택담보대출, 국민은행의 KB주택담보대출은 3.8%, 신한은행의 신한주택대출은 3.83%, 우리은행의 우리아파트론이 3.86%, 기업은행의 IBK주택담보대출이 4.21%로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그냥 최저금리 뭐 다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최저금리가 1위 국민은행, 2위 신한은행, 3위 하나은행, 4위 K뱅크, 5위 우리은행, 6위 카카오뱅크, 7위 농협, 그리고 기업은행이 8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안내해드린 금리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고객센터 대출 상담사 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취합했어요. 대출금 2억에서 4억 그 구간에 있는 대출금의 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금리가 나온 거라, 금액이 더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금리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질 최저라는 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저금리고요. 그냥 최저금리는 표면상 기재된 최저금리, 낚시금리를 얘기합니다. 대출 점검 사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 2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대출 점검을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출 점검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셨고,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영상 아래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누르고 들어오시면 뭐 그렇게 복잡한 거 없습니다. 누르고 들어오면은 거기에 있는 질문지에 그냥 대답만 딱 하시면 저한테 필요한 정보가 전달돼요. 그거 보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쭉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나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변은 제가 이런 식으로 잘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까지 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채널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이게 저의 어떤 경쟁력, 차별점이 없는 것 같아서 나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대출 상담사분들이랑 협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협업 내용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은행, 보험사, 지역조합, 금융기관,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도권 금융사와 계약된 대출 상담사 또는 대출 모집 법인을 5년 이상 근무하시거나 운영하신 분이면 좋겠습니다. 대출 점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대출 조건을 아주 간단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점검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해 주세요. 아주 그 반응이 뜨거워요. 굉장히 좀 뭐랄까, 너무 친절하다, 너무 고맙다, 뭐 찐 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뭐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낯간지러워서 그것까지는 자료 화면으로 준비를 안 했는데요. 그런 게 좀 나름 그래도 성심성의껏 그렇게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보내주시고요. 지난 한 3개월 동안 제가 정신 못 차리게 좀 바빴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했고,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 공부한 것들을 또 실행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회사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소홀했고요. 댓글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진짜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오늘 사라져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미미한 채널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실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뭐 몇 분 안 되긴 하지만 그분들께서 영상 올려달라고 하시는 게 부담도 되면서 동시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게을러서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이 자기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 성장시키시는 분들에게 진정한 경의를 표합니다. 대출 점검 요청하신 몇몇 분들을 제가 답변을 못 드렸어요.
이메일도 못 열어봤던 기간이었었는데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열어봤어요. 너무 죄송하고요. 관심 주시고 그렇게 직접 대출 점검도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 올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성실하게 자주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